최근 튀르키예에서 공개한 하나의 영상이 화제입니다. 요즘 들어 신흥무기 개발국이라고 하면 한국과 더불어 한 손가락에 꼽히고 있는 것이 튀르키예이지만 이들은 언제나 한국의 두 발자국 뒤에서 쫓아오는 입장이었습니다. 튀르키예가 사용하는 전차는 한국 기술을 사가서 K2를 어설프게 재현한 소위 마이너 카피이며 개발하고 있는 전투기 TFX도 자랑스럽게 공개했지만 어설픈 부분이 너무 많이 보여서 오히려 망신을 당했었죠. 그런 튀르키예가 이번에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최초의 항공모함을 물에 띄웠다고 하는데요. 방산기술의 성숙도 자체가 몇 계단이나 차이 나는 한국조차 아직 항모는 계획 단계인 점을 생각하면 어떤 관점에서는 튀르키예가 마침내 한국을 추월한 분야가 생겼다는 의미가 됩니다. 현재 항공모함이 한국 해군의 수건 사업이자 한국이 현실적으로 손에 넣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대칭 전력임을 감안하면 솔직히 배가 아플 지경이죠.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자세히 뜯어보니 튀르키예가 또 어설픈 말장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9일과 10일 터키의 군사매체 SSD는 튀르키예가 최초의 항공모함을 손에 넣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갑판에 활주로를 갖춘 거대한 전투함이 조선소 데크에서 모습을 비춥니다. 이윽고 데크에 물이 차더니 예인선에 끌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선체가 열리더니 그 안으로 상륙전과 전차가 들어갑니다. 게다가 갑판에서는 헬기가 뜨고 내립니다. 조금 떨어져서 보면 스키점프대가 보입니다. 도무지 정체를 알 수가 없는데요. 정작 이 영상과 튀르키예 측 보도에서는 꾸준히 이 배를 가리켜 아나돌루급 항공모함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데요. 한국이 손에 넣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그토록 애쓰고 있는 것이 항공모함인데 한국 무기를 베껴 만들면서 뒤나 쫓던 튀르키예가 개발 계획도 아니고 물에 뜬 항모를 갖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개된 또 다른 영상을 통해 의문점이 풀렸습니다. 여기선 갑판 위 활주로에서 이륙 대기 중인 헬기와 항공기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헬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항공기의 형상이 특이했습니다. 주변의 정비 인력과 비교해봤을 때 크기가 너무 작을 뿐더러 무엇보다 콕핏이 들어있을 캐노피가 보이지 않았죠. 튀르키예가 자신있게 밀고 있는 무인기 바이락타르 시리즈인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튀르키예 방위산업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바이락타르 TB2이고 뒤에 있는 것은 얼마 전 선보인 무인 전투기 바이락타르 크즐레마인 것으로 보입니다. 무인기의 잠재력이 재평가받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이런 무인기를 탑재한 항모가 등장하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걸 싣고 있는 항모의 갑판 자체가 매우 협소해 보입니다. 후방에 주기된 헬기들을 다 치우더라도 스키점프대를 이용한 단거리 이륙 시 마스트를 포함한 주변 구조물에 안전이 의심되는 수준이죠. 크기가 작은 무인기라면 모르겠으나 전투기가 여기서 날 수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튀르키예 최초의 항모는 바로 드론 항모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무인 드론만 운용하는 항공모함이라는 뜻으로 전투기를 싣고 나가 공중 전력을 투사하는 일반적인 항공모함과는 운용 개념의 차이가 큽니다. 무인기의 효용성이 증명되었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운용 부담 대비 효용이 높은 것이지 그 한계는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무기 체계라면 유인기인 편이 임무의 폭이 훨씬 넓은 것이 사실이죠. 출력의 한계와 무선 조종 문제 때문에 적재량이 적고 속도가 느린 점이 발목을 잡는데요. 이로 인해서 사실상 공대지 임무 밖에는 수행할 수 없고 요격이나 대공방어 수단에 무력합니다. 원래는 이런 게 단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인기한테 시키는 임무가 저기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태운 게 항모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항모에 실리는 함재기라면 모름지기, 진정한 멀티롤 전투기로서 대지, 대공, 대함 임무를 전부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대지 임무야 당연한 것이라고 치더라도 공대공과 공대함 성능이 없다면 다른 항모를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공 공격에 무력하다시피 한 무인기를 태워서는 제대로 된 항모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걸 튀르키예가 모르지도 않습니다. 이들의 원래 계획이 F-35B를 태운 경항모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초창기 CVX 계획처럼 말이죠. 미국이 수직 이착륙형 F-35B의 판매를 열어둔 뒤로 많은 국가들이 F-35B를 함재기로 운용하는 경항공모함 계획, 소위 라이트닝 캐리어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운용 비용이 천문학적이며 기술적 난이도도 매우 높은 사출기 기술을 확보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F-35B 역시 5세대 전투기로서 부족하지 않은 성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나라라면 저렴하게 항모라는 비대칭 전력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국도 처음에는 그럴 계획이었고 일본은 이즈모급 다용도 운용모함으로 그걸 실제로 하고 있죠. 튀르키예도 처음에는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F-35 개발의 한 축으로서 미국의 협력을 얻어 F-35를 구매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전망이었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됐다면 지금 튀르키예가 드론 항모 같은 걸 띄워주고 있지는 않겠죠. 2016년 튀르키예에서는 쿠데타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튀르키예에서 집권 중인 독재 대통령 에르도안을 축출하기 위해 튀르키예군 내부의 일부 세력이 군사를 일으켰던 사건인데요. 결국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갔고 여기 가담했던 군인들은 대규모 숙청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중에는 공군 파일럿이 300여 명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을 숙청하고 나니 전투기를 몰 사람이 아예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방공순찰을 위한 기본적인 출격도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늘이 뻥 뚫려버린 튀르키예는 급하게 방공망을 메우기 위해 러시아에서 S-400 미사일을 구매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를 두고 보지 않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서방의 일원이 되어가던 튀르키예가 하루아침에 적성국의 무기를 구매했으니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바로 F-35의 튀르키예 수출을 금지해버렸고 이 순간 튀르키예의 라이트닝 캐리어 계획은 공중 분해됐습니다. 튀르키예는 폭주하기 시작했죠. 미국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튀르키예는 인도받은 S-400의 시험 발사를 강행했는데요. 그 시험 발사의 모의 표적으로 미국에서 사온 F-16을 띄워버렸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노발대발했고 양국의 관계는 파탄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튀르키예는 지금까지도 나토에서 혼자만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단화 노선을 취하고 있고 최근 미국에서 유출된 문건의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이 튀르키예에 무기를 팔아달라는 요청까지 했다고 하죠. 아무튼 이런 과정으로 튀르키예는 거창한 항모 계획이 무너질 위기에 처합니다. F-35B를 받아올 수 있을 줄 알고 싱글벙글하며 스페인으로부터 사온 후안 카를로스 1세급 함선 역시 꺼다 놓은 보릿자루가 될 게 불보듯 뻔했죠. 튀르키예는 이를 악물고 차선책을 강구합니다. 바이락타르 무인기 시리즈도 이 중 하나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흑해 함대의 기함을 수장시키는 대활약으로 그 성능이 재평가될 당시 서방 측에서도 바이락타르에 대해 서방 무기의 금수 조치를 극복하기 위해 튀르키예가 자체 혁신을 해냈다는 평가를 내릴 정도였죠. 바이락타르의 성능이 어느 정도 검증되자 튀르키예는 사다 놨던 후안 카를로스 1세급을 본격적으로 항모로 변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올해 탄생한 것이 아나돌루함인데요. 1년간의 운용 시험을 거쳐 내년 해군에 취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 그 성능적 한계는 명확합니다. 함체의 원형인 후안 카를로스 1세급도 태생이 강습 상륙함이고 튀르키예 본인들도 이걸 가지고는 항모라고 하기엔 부끄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대로 된 항모 계획을 폐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죠.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7년 아나돌루급의 건조가 완료되고 나면 자체적으로 진짜 항공모함을 건조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여전히 함재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 아직 날아보지도 못한 TFX는 함재기형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죠. 그 TFX조차도 실속이 없는 쇼가 아니냐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항모 같은 터무니없는 계획까지 언급하니 에르도안이 무기 개발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일 미국의 군사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에르도안이 무기를 기반으로 선거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매체는 아나돌루함의 진수가 튀르키예군에게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에르도안이 선거를 불과 34일 앞두고 건조에만 5년이 걸렸던 배를 갑자기 진수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에르도안이 반짝이는 새 장난감으로 떠난 민심을 끌어모으려 한다는 것이죠. 현재 튀르키예의 여론은 20년 독재를 이어오던 에르도안에게서 드디어 등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현지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차기 대선은 제1야당 후보가 46.4%, 에르도안이 41.6%, 제2야당 후보가 9.1%를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위 후보가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했으므로 튀르키예 선거제도에 따르면 추후 결선 투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에르도안에게 승산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죠. 조바심이 나는 에르도안은 여태까지 쭉 잘 먹혔던 그 방법을 연속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산화한 무기를 선보여서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튀르키예 무기의 소식이 자주 전해지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던 것입니다. 근 반년 사이에 튀르키예는 바이락타르 크질레마 무인 전투기의 중고도 비행 테스트, 알타이 전차의 최초 인도, 경전투기 휴르젯의 첫 활주 시험에 이어 국산 5세대 전투기 TFX의 엔진 테스트까지 정말이지 숨가쁜 일정으로 선보여왔습니다. 이 모든 쇼에서 어설픈 점이 뻔히 드러나기는 했지만 어쨌든 에르도안에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에르도안은 20년 내내 독단적인 외교 스타일과 방위 산업 지원으로 튀르키예를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슬슬 튀르키예 국민들도 그 약속이 20년째 지지부진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모양이지만 조금이나마 튀르키예 방산이 발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쇼를 할 때마다 에르도안의 지지도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기는 합니다. 어설픈 점이 계속 드러나서 그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탓에 여전히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요. 사실 에르도안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자업자득입니다. S-400 도입 당시 튀르키예에는 패트리어트를 대신 구매함으로써 미국과 척을 지지 않는 선택지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독단적인 스타일을 보여준답시고 S-400 구매를 밀어붙인 것은 다름 아닌 에르도안이었죠.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못한 무기를 선보이다가 망신살을 뻗치는 것도 에르도안이 치적을 쌓고 싶은 급한 마음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야 일선의 기술자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리 없죠. 기술 개발의 길에 편법이나 지름길은 없습니다. 한국도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를 손에 넣기 위해서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죠. 항모 계획을 잠시 접어두고 튀르키예와는 달리 함재기의 확보에 먼저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머자나 함재기형 KF-21 네이비가 개발되고 나면 한국의 항공모함 확보에 걸림돌은 없습니다. 튀르키예는 이런 전략적인 접근을 했어야 했습니다. 항모나 전투기가 갖고 싶다고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튀어나온다면 어느 누가 무기 개발에 고생을 할까요? 튀르키예가 진정 자국 방산의 발전을 꿈꾼다면 성미가 급한 정치가 붙어 손봐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